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끔 메일을 받으면요, 그 내용에는요, 매우 작은 돈, 부동산으로 무엇을 하기에 굉장히 작은 돈, 또는 주식 투자를 하기에도 그다지 좀 커 보이지 않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돈을 들고 과연 경매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상담 요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내용이 그래요. 그 경매는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돈이 이렇다.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죠. 또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들고서 경매 투자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하죠. 3억 정도면은 팔자를 고치기에 기반을 닦기에 너무 좋은 돈이라고 말이죠. 과거에 저는 손에 5천만 원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1억을 만들고 다시 2억 원을 만들면 바로 5억을 노려볼 수 있고 그 후 10억까지 그 후 마구 증폭되는 행복한 상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IMF였지만요. 부동산 거래는 그럭저럭 됐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아마도 과거 한 정권 5년간은 아예 부동산 거래 자체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렸죠. 예, 민간 경제는 아예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최근 주가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원래 오를 이유가 없었던 세월에 국민연금으로 밀어 올렸다는 사실은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도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국민연금을 뺄 때가 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라는 어떤 추정 기사도 있습니다. 아마도 또 국민연금을 빼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 폭락을 우려해서 안 빼는 식으로 이런 어떤 기형적인 구조가 또 벌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본 국가가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3억 원을 가까운 돈을 들고서도요, 버벅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잘만 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큰 돈이란 데에는요, 지금도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어느 것 따로 구별할 것 없이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순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배울 때 아마 그 중학생 때인가요? 예, 외갓집에 가서 놀다가 자전거를 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른 자전거를 그냥 혼자 타고 다녔습니다. 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점프를 해서 뛰어내리거나 넘어지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서 바로 땅을 짚는 방식, 즉 넘어지는 방식을 결정한 후에 무릎에 피멍을 들어가면서 혼자서 배웠어요. 그때 아마 한 2-5시간 타면서 배운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어제요, 그 딸내미들의 자전거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시켰어요. 집에 이제 도착을 돼 있더군요. 그걸 제가 이제 그 밤 11시에 도착을 해서 그거를 조립하는데 새벽 1시까지 걸리더군요. 아시겠지만은 유아용 자전거는요, 보조바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안전하게 타는 것을 배우다가 익혀지면 보조바퀴를 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부상 위험이 한결 줄잖아요. 그죠? 또 큰딸이 인라인을 요즘 배우거든요. 처음 인라인을 사서 가져왔을 때 제가 그때 생각을 하기를 이거를 타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인라인 타다가 그 죽은 경우들을 가끔 심심찮게 기사에 좀 보지 않습니까? 뭐 보도블록에 이제 뒷머리를 부딪혀서 가는 경우도 있고 넘어지면서 엉덩이 뼈가 깨지는 경우도 있죠. 아마 스키 말고도 보드 있죠? 그거 타다가 엉덩이를 나간 사람을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 장비를 갖추기는 하잖아요. 네. 시골에서 제가 옛날에 그 롤러 스케이트를 탔을 때, 또는 잠실 거기에서 스케이트를 탔을 때, 저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가서 그냥 타는 거죠. 예, 그냥 타는 겁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타고 그러죠. 이렇게 보면 손을 짚다가 이렇게 부상을 입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워서 우리 딸한테도 야, 그거 위험한데 한번 타볼래? 그러고 제가 이제 손을 잡아주면서 쭉쭉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타다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가 첫날 배워서 와가지고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하는 연습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저런 식으로 하면은 부상 위험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골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내에서도 한 10번도 안 쳐보고 바로 필드에 나갔고 지금도 거의 연습하지 않고 이제 치러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티칭 프로한테 5번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제가 했던 것들하고 완전히 다르더군요. 원래 개인들은 각자 얼굴 다르듯이 폼도 다른데 프로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같은 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양한 예를 들었죠. 자전거부터 스케이트부터 인라인부터 골프까지 이런 예를 든 이유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해서도 잘 칩니다. 그렇죠? 그지만은 분명한 건 룰이 있더라는 얘기죠. 부상 입을까 두려워했더니 부상을 안 믿는 법이 반드시 존재했었죠. 권리 분석을 공부를 하고 입찰을 보는 것은요 아무나 합니다. 그죠? 저희 부모님도 권리 분석은 잘 못해도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권리 분석하고 경매에 대한 공포심을 좀 극복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경매 투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 후에 높은 경지까지 큰 부자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골프는 아무나 즐기지만은 선수까지 가려면 특별한 훈련 과정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주제인 경매 투자 순서도 바로 이런 특별한 기법에 속합니다. 경매 투자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효율성이란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